안녕하세요, 권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데이터 링크 계층의 네트워크 장비인 스위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치라고 하는 네트워크 장비는 아마 데이터 센터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대의 호스트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스위치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 꼭 잘 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지난 시간에 대표적인 물리계층의 네트워크 장비로서 허브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허브에는 어떤 단점이 있었죠? 이 충돌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동작 방식인 CSMA CD라고 하는 프로토콜도 소개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있죠. 그냥 전달받은 신호를 네트워크 장비 입장에서 전달받은 신호를 수신지 호스트가 연결된 포트로만 내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전 이중 모드를 지원하면 돼요. 그러면은 굳이 CSMA CD를 사용할 필요도 없겠죠. 그쵸? 자, 이를 위해서 이 네트워크 장비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어야겠어요? 이 수신지 호스트가 어딘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겠죠. 다시 말해서 주소 개념이 존재하는 네트워크 장비여야겠죠. 자, 이를 위한 대표적인 데이터 링크 계층의 장비가 바로 스위치입니다. 자, 스위치는 허브하고는 달리 어떤 포트에 어떤 맥 주소를 갖고 있는 호스트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맥 주소를 갖고 있는 특정 목적지 호스트에만 프레임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리전 도메인은 허브보다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스위치는 전 이중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전 이중 모드 통신을 지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이용하면은 사실 근본적으로 CSMA CD 프로토콜이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졌죠, 그쵸? 참고로 제가 이번 시간에서 설명드리는 요 스위치 있죠? 요 용어는 보통 이제 2계층에서 사용되는 장비다, 2계층에서 사용되는 스위치다 라고 해서 L2 스위치라고도 지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3계층에서 사용되는, 즉 3계층에서의 기능도 포괄하는 스위치라고 해서 L3 스위치도 있고요. 4계층까지의 어떤 기능을 포괄하는 특별한 스위치라고 해서 L4 스위치 뭐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스위치라고만 지칭을 하면은 2계층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스위치를 지칭하는 L2 스위치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더 상위 계층의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뭐 L4 스위치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스위치라고 하면은 그냥 L2 스위치를 지칭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스위치의 주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위치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해요. 하나는 맥 주소를 학습하는 기능입니다. 스위치에 맥 주소 학습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름 그대로입니다. 어떤 포트에 어떤 맥 주소를 가진 호스트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학습하는 기능이에요. 자, 이 기능 덕분에 스위치를 이용하면은 전달받은 신호가 원하는 포트로만, 목적지 맥 주소가 연결된 그 포트로만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목적지 호스트에만 신호를 전달하게 되면은 당연히 콜리전 도메인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감소하겠죠. 그쵸? 그리고 또 다른 스위치의 주요 기능으로서 VLAN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VLAN. 이 VLAN은 뭐냐면 이 Virtual LAN의 줄임말인데 논리적으로 나누어진 가상의 랜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어떤 네트워크 장비를 기준으로 물리적인 호스트가 연결되어 있는 랜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호스트 위치에 상관없이 구획할 수 있는 랜을 VLAN이라고 부릅니다. 이 VLAN 기능이 있으면 한 대의 스위치를 바탕으로 뭐 여러 개의 가상의 랜을 나눌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따 자세하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이 스위치의 맥 주소 학습 기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의 맥 주소 학습 기능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포트와 특정 포트에 연결된 호스트의 맥 주소의 연관 관계를 기억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입장에서는 이 포트에 연결된 맥 주소는 뭐다, 이 포트에 연결된 맥 주소는 뭐다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맥 주소 학습 기능을 위해서 스위치가 저장하는 어떤 특별한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맥 주소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이 맥 주소 테이블을 보고 어떤 포트에 어떤 맥 주소가 연결된 호스트가 있구나 를 스위치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맥 주소 테이블은 스위치 포트와 연결된 호스트의 맥 주소 간의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표와 같은 정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정보가 스위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위치는 어떤 포트에 어떤 맥 주소를 갖고 있는 호스트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 테이블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맥 주소 테이블은 어떻게 생성될까요? 스위치 입장에서 이 맥 주소 테이블을 어떻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자, 요것과 관련해서 3개의 용어를 학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 맥 주소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맥 주소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관리되는지와 관련한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위치의 맥 주소 테이블의 각 항목은 플러딩, 포워딩과 필터링, 그리고 에이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관리됩니다. 각 항목들이 여기까지 가졌죠?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스위치에 편의상 1번 포트, 2번 포트, 3번 포트, 4번 포트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1, 2, 3, 4번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의 맥 주소는 각각 다음과 같았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호스트 A가 호스트 C에게 프레임을 전송하고 싶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스트 A는 1번 포트로 메시지를 전송을 해야 될 것이고요. 스위치는 이렇게 전달받은 메시지를 3번 포트로 내보내 줘야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스위치가 맥 주소를 학습하기 이전이라면 스위치 입장에서는 호스트 A가 1번 포트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했더라도 이 메시지를 2번 포트로 내보내야 되는지 3번 포트로 내보내야 되는지 4번 포트로 내보내야 되는지를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맥 주소를 학습하기 이전이고 맥 주소 테이블이 텅 비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가졌죠, 그쵸? 자, 맥 주소 학습은 기본적으로 프레임 내에 송신지 맥 주소 필드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 이 이더넷 프레임의 형식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쵸? 거기에서 송신지 맥 주소 필드가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스위치는 송신지 맥 주소 필드를 보고 이 포트에는 어떤 맥 주소를 갖고 있는 호스트가 연결되어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스트 A가 스위치를 향해서 어떤 프레임을 보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프레임의 송신지 맥 주소에는 이 맥 주소가 적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스위치는 이 프레임을 보고 1번 포트에는 요런 맥 주소를 갖고 있는 호스트가 연결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맥 주소 테이블의 항목을 채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맥 주소 학습은 기본적으로 프레임 내에서 송신지 맥 주소 필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스위치는 맥 주소 테이블의 각 항목을 프레임 내에 송신지 맥 주소 필드를 바탕으로 채워 넣는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졌죠? 자, 호스트 A가 호스트 C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맥 주소 학습은 송신지 맥 주소 필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 입장에서는 1번 포트에 A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스트 A가 보낸 프레임의 송신지 맥 주소 필드를 보면 이게 적혀 있을 테니까요. 그쵸? 근데 여전히 호스트 C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는 알지 못합니다. 즉, 호스트 A의 프레임만 보고 호스트 C가 연결된 포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는 호스트 C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를 찾기 위해서 마치 허브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포트로 프레임을 전송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전송을 스위치의 플러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호스트 B, C, D는 모두 이 프레임을 수신을 하겠죠? 근데 목적지 맥 주소를 보고 호스트 B와 D는 이거 내 거 아니네 라고 판단하고 그 프레임을 폐기하게 됩니다. 근데 호스트 C는 목적지 맥 주소를 보니까 내 맥 주소랑 똑같네? 이거 내 맥 주소 맞다, 나한테 온 거 맞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호스트 C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그럼 호스트 C는 응답 프레임을 스위치에게 전송을 하게 되고, 이 응답 프레임의 송신지 맥 주소에는 C의 맥 주소가 적혀 있겠죠. 그럼 그걸 보고 스위치 입장에서는
프레임의 송신지 맥 주소를 보아하니 3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는 맥 주소가 이런 호스트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 주소 테이블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제 호스트 A와 C가 이거는 오타입니다. 호스트 A와 C가 이제 서로 프레임을 주고받을 때에는 더 이상 플러딩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한번 학습을 했다면 더 이상 플러딩은 필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호스트 A가 호스트 C에게 프레임을 전송을 하면은 스위치는 이제는 1번과 3번 포트에 어떤 맥 주소가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호스트 B와 D가 연결된 포트로는 이 프레임을 내보내지 않도록 필터링 하고요. 호스트 C가 연결된 포트로 프레임을 내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 그대로 설명드리자면 포워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이게 스위치의 맥 주소 학습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에이징이라고 하는 용어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에이징은 뭐냐면 맥 주소 테이블에 있는 이 항목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 맥 주소 테이블에 등록된 포트가 뭐 100년, 1000년 등록되어 있으면 좀 안 되겠죠? 그쵸? 일정 시간 동안 프레임을 받지 못하면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데 이 기능을 에이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정 시간 동안 송신지 맥 주소 필드가 요런 프레임을 1번 포트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요 항목은 삭제되게 됩니다. 이게 에이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졌죠, 그쵸? 자, 여기까지 스위치의 첫 번째 기능인 맥 주소 학습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의 대표적인 장비로서 이번 강의에서는 스위치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스위치 이외의 대표적인 장비로 브릿지라고 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자, 이 브릿지도 스위치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속해 있는 네트워크 장비인데요. 네트워크 영역을 구획하거나 콜리전 도메인을 나누거나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장비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스위치의 기능이 있죠. 맥 주소를 학습한다든지 포워딩을 한다든지 뭐 필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대부분의 기능을 브릿지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위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장비다 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단일 장비로서의 브릿지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장비는 이 스위치에 비해서 이 사용 빈도가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스위치의 기능이 더 다양해졌고 성능도 좀 우수하기 때문이에요. 이 브릿지라고 하는 장비와 스위치라고 하는 장비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개발자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최근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 스위치와 유사한 장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스위치만 설명하면 됐지 브릿지는 왜 굳이 강의에 끼워 넣었냐? 라고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단일 장비로서 네트워크 장비로서의 브릿지의 사용 빈도는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 용어로서의 브릿지는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 브릿지라고 하는 이 용어 혹은 개념은 뭐 여기저기 개발 공식 문서에서 심심찮게 등장을 하니까 한 번쯤 눈도장 찍어두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첨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네트워크 영역을 구획하는 어떤 것, 콜리전 영역을 나누거나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한 어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서 이 브릿지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스위치 이야기로 넘어와서 스위치의 두 번째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의 두 번째 주요 기능은 VLAN이었습니다. VLAN.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VLAN은 가상의 랜, 논리적인 랜입니다. 이 VLAN을 이용하면 한 대의 스위치로 여러 개의 가상의 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VLAN을 이용해서 여러 대의 가상의 랜을 구획해 놓으면, 나누어 두면 불필요한 트래픽을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스위치의 플러딩 있죠? 이런 것들도 VLAN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나눠 두면 이 불필요한 스위치의 플러딩으로 인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호스트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위치에
뭐 개발부와 총무부 호스트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부와 총무부는 좋든 싫든 모든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공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 다 불필요한 트래픽이잖아요. 그쵸? 개발부가 받는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는 개발부만 받으면 됐고, 총무부가 공유할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는 굳이 개발부가 공유할 필요가 없는데, 같은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랜을 공유하는 건 사실 트래픽 분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트래픽을 분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이 바로 VLAN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LAN을 이용하면 스위치가 물리적으로 한 대라고 할지라도 마치 여러 대의 스위치가 있는 것처럼 호스트의 위치와 관계없이 논리적인 단위로 랜을 구성하고 나눌 수가 있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위치로 구성할 수 있는 VLAN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용하는지 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요 따옴표 친 요게 VLAN의 주요 의의라고 보시면 돼요. 한 대의 물리적인 스위치라 할지라도 마치 여러 대의 스위치가 있는 듯이 호스트의 물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나눌 수 있는 가상의 랜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VLAN을 이용하면 네트워크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라고 할지라도 VLAN이 다르면 사실상 그냥 다른 랜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VLAN 1에 속한 개발부가 VLAN 2에 속한 총무부와 통신하려면 2계층의 장비가 아니라 3계층 이상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해야 돼요. 사실상 여기까지 가셨죠? 사실상 다른 네트워크로 간주가 된다 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스위치로 나눌 수 있는 이 VLAN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포트 기반 VLAN이고요. 또 하나는 맥 주소를 기반으로 나누는 VLAN인 맥 기반 VLAN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VLAN이라고 하면 보통 이 포트 기반 VLAN을 지칭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기반 VLAN은 뭐냐면 스위치의 포트가 어떤 VLAN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스위치의 포트를 보면 포트마다 특정 VLAN이 할당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칠해진 포트는 VLAN 2가 할당되어 있는 포트, 회색으로 칠해진 포트는 VLAN 1이 할당된 포트, 이런 식으로 특정 포트에 특정 VLAN을 할당하는 방식, 포트가 VLAN을 결정하는 방식이 바로 포트 기반 VLAN입니다. 그래서 같은 VLAN의 특정 호스트를 참여시키려면 그냥 그 VLAN에 해당하는 포트에 꼽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VLAN2에 속하는 호스트를 하나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꼽으면 됩니다. VLAN1에 속하는 호스트 두 대를 추가하고 싶다? 여기다가 그냥 두 대 꼽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트가 VLAN을 결정하는 방식이 포트 기반 VLAN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호스트 A와 B는 VLAN 2를 할당한 포트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같은 랜에 속한 셈이고요. 호스트 C는 VLAN 3에 속한 여기에 속해 있죠? 여기 VLAN 3에 속한 호스트이기 때문에 호스트 A, B와는 완전히 다른 네트워크로 간주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졌죠? 자, 방금 전에 포트 기반 VLAN을 살펴봤었죠. 포트 기반 VLAN은 이 정적 VLAN이라고도 불립니다. 정적 VLAN. 근데 이번에 살펴볼 맥 기반 VLAN은 동적 VLAN이라고도 불러요. 이 맥 기반 VLAN은 뭐냐면 이 사전에 설정된 맥 주소에 따라서 어떤 VLAN에 속할지가 결정되는 VLAN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수신하는 프레임 속의 맥 주소 필드를 바탕으로 이 호스트의 VLAN을 식별하는 방식이 바로 맥 기반 VLA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 링크 계층의 주요 네트워크 장비인 스위치의 주요 기능인 맥 주소 학습 기능, 그리고 VLAN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장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